창조경제의 주역인 방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스몰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노아레스 업체에서 이뤄진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육군의 첨단 무기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육군 최대의 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벤처 국방마트와 계룡군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군에 위치한 정교초등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다파과학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인 방위사업청의 백윤형 대변인이 1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올가을 날씨가 유난히도 변덕스러운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산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죠.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아레스 업체에서 진행된 스몰데이 현장에 김지원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의 절충교육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인 스몰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몰데이는 중소기업이 국방 절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정부와 중소기업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중소기업에 큰 만족을 줄 수 있게 하는 정부 3.0 방식의 컨설팅입니다.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4개 업체를 1대1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국방 절충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회를 알리고자 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이노아레스는 무선 통신 장비, 중계 시스템 등 주요 통신 장비의 핵심 모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컨설팅을 통해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회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절충교육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를 최종 목표의 고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이 매출을 굉장히 올릴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 절충교육에 경쟁력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스몰데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육군 최대의 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벤처 국방마트와 계룡군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군사기지인 충남 계룡대. 이곳에서 육군의 첨단 무기를 직접 만져보고 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 전력지원체계 전시회인 벤처 국방마트와 계룡군 문화축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도 벤처 국방마트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민간 중소기업에게 방산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저희 방위사업청의 참석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절차와 방법 설명 등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자료도 궁금해하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떤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군납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군납 참여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방벤처마트에 참여한 방위사업청.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군납 지원 참여에 방위사업청이 도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어렵고 지루한 과학이란 학문을 다양한 실습과 놀이를 통해 배운다면 어떨까요? 방위사업청에서는 매년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재밌는 과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그 특별한 수업을 담아왔습니다. 경기도 포천군에 위치한 정교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위사업청의 꿈을 키우는 다파과학교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학교는 작지만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에게 좀 과학적인 흥미를 실어주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해주시기를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이날 수업은 실제 전투기 조종사인 방위사업청 백윤영 대변인이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이론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T-50 종이 비행기를 조립하는 등 실습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행기 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과학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돼서 그런 것도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베르누이 정리, 작용반작용의 법칙 등 무기 속에 담겨진 과학 원리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던 아이들은 수업 내내 한시도 눈을 뗄 시간이 없습니다. 건데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 그런 탐구심 같은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더 많은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정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주목도 잘하고 또 수업에 호응도 좋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무기체계 사진과 학습 만화도 전시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통해 앞으로도 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접경지역이나 다문화 가정 등 소외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맞이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용걸 청장과 직원들은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인 따스한 체험터에서 준비해간 간식을 전달하고 배식과 청소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배식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빵, 우유 이런 걸 나눠드림으로써 이분들이 좀 더 따뜻한 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과를 마치고 5시부터 시작했지만은 아주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힘도 좀 덜하고 이 조그만 힘이 이 어려운 이웃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따스한 체험터 외에도 잠에 결연한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하여 성금과 지원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용산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토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이용걸 청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와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ACTD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적용한다면 민간의 선진화된 신기술이 국방기술과 융합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1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최신 R&D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기술 종합 전시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에서 바이오 항공유 제조기술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별한 국방과학기술 135종에 대한 기술 이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기술 이전 경험이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유도탄 고속함 11번함인 홍시육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홍시육함은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 항만 방어와 초계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함정에는 함대함 유도탄과 76mm 함포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3, 4분기 계약관리평가회의가 계약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계약 원가 실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시사항, 제도 개선 과제, 계약 현황 등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예산 집행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립국어원과 협업으로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을 발간했습니다. 국방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전문 용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기품원 홈페이지나 국방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 가능하고 모바일에서 앱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의 9번째 강연자로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이 강단에 섰습니다.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면 이란 주제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본부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살아있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본부장은 스트레스는 상대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유일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시작됐다는 내용인데요. T-50은 1997년부터 8년 3개월에 거쳐 개발한 훈련기입니다. 지금까지 5만 시간 비행에도 한 차례 기체 결함이 없는 훌륭한 훈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수출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국방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다중 데이터링크 종합처리 기술 등 5개의 기술을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과제로 선정했다는 기사인데요.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국방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기술군을 식별한 후에 산학연 협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미래 유망 기술의 선도적 연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국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새로운 국산 유도무기 해궁을 2015년까지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2011년 개발에 착수한 해궁은 날아오는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유도탄인데요. 표적에 가까이 접근해 적의 유도탄뿐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전에 배치되면 해군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에서 3번째로 함정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번에 개발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대함 미사일 등 함정을 위협하는 저고도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 함정 방어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향후 1,0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